성범죄의 경우에는 만일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그 특성상 고소를 한 이후에는 합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표한다더라도 무조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 법상 공무원이 되거나 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또는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던가 아니면 취업한 이유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이나 공직 유사 기관에는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부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알려지게 되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주거지 인근 경찰서에 반드시 무조건 성범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 또는 취업 제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제한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합의를 해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고소 후에는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소당한 이후에 처벌을 기다리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셈이에요.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때 성범죄 가해자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네, 바로 무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죄를 주장하고 보는 겁니다. 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도 다소간 형량의 차이는 있으나 본인의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번 무죄를 받을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이 무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또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면서도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무죄 주장을 하게 되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게도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많은 경우 성범죄 가해자들이 고소 후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리게 되는 결론입니다. 성범죄 합의 시에 정해진 원칙이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지게 된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위로금과 가해자가 본인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 이 두 금액 사이에서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나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될 원칙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합의금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범죄에 대한 증거가 희석되기도 하고 기억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시간을 끌다 지쳐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합의금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해두는 것보다 합의를 마칠 수 있는 최종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결론 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의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절대로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가족과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하세요. 만일 변호사가 없으면 가해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해자 당신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변호사와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어디 가서 변호사를 만나서 논의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기의 범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가족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소 후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고 어떠한 사회적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사와 상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해자는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신이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이 따르고 어떠한 사회적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해자는 합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합의는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서는 안 되고 가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원칙을 꼭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